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 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에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틀고 있는데 이제 긴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찬성 집회를 하면서 제가 원래 목요일 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 오신 분들 가정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보면은 예 들어가세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보면은 되게 피곤할 때도 있고 어저께는 뭐 이렇게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좀 쑤시고 막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막 쏘시고 막 그러니까 제가 뭐 체력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사람이 무리하다 보면은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잠도 못 자고 나라 걱정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뭐 푸념이나 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진짜 이렇게 외교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몸이 아프고 뭐 피곤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피곤해서 좀 이렇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잠이나 푹 자고 내일 또 씩씩하게 나오자라고 생각했는데 또 양준호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연이 아니라 자꾸 뭔 일을 시키시고 자꾸 힘 빠지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예, 이게 뭐 제가 이제 채널 이름도 고난극복 TV지만은 고난을 이렇게 받는 게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원래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 전하는 날인데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지 않은 지도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2주를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전해버릇 해야 되고 사역자나 말씀 보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면서 또 자기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못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아침에 말씀 묵상이라도 그나마 하니까 제가 다행이지만 말씀도 좀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찬송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골고루 좀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오라 그런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나 혼자라도 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하거든요. 막 억지로 막 하는 거는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지금 나라 지키는 이 광화문 애국운동 너무나 지금 6년째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담화문을 들었지만은 각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이 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내가 스스로 자책을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을 느끼는 분들도 좀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은 김정숙 여사 여행이나 다니고 G20 회담 가가지고 일본에서 초밥이나 처먹고 다니면서 온 국가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는 그런 영부인이 있던 5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도대체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를 이 부정선거 저지른 새끼들 때문에 이 민주당 새끼들이 전부 지금 악법 만들면서 망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선관위는 뻔뻔하게 그냥 거짓말을 해놓고도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 해놓고도 걔네들은 그냥 끝까지 지들 먹고 사는 권력 잡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를 팔아 넘기든 말든 관심도 없는 놈들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정말 한심하고요.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90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드러난 것만 50명 정도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10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1000만 명은 모이지 않겠지만 1000만이 아니라 더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주말에 일하니까 직장 때문에 못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머릿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집안에 직장 안 나가다가 잘리면 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잘리고 언제든지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잘리는 게 아니라 빚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냥 죽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는 거는 내가 먹고 살기에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내 먹고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과 자기 것을 내어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고요. 절대로 먹고 사는데 눈이 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두고 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 거 전부 이번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부정선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조만간에 다 해결이 되고 그것이 내일 모레 토요일 날에 결정이 납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데 눈이 멀은 젊은 청년들, 직장인들, 사회인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불쌍한 게 짝이 없고 나라가 북한에 넘어가는 말도 관심도 없는 당신네들이 나중에 노예로 살아보십시오.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6년째 나와가지고 제가 미쳤다고 맨날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너무 춥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매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민노총 촛불 난동 세력들이 이 자리를 뒤덮어버리면 종북 주사파들한테 다 뺏깁니다. 맞습니다. 이미 5년 동안 우리가 빼앗겨 받고 10년 동안 빼앗겨 받습니다. 언론들은 방송도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를. 이제야 많이 모이니까 이제야 예? 방송하는 거 보세요. 눈치 살살 보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나와서 투쟁한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자유우파 세력의 힘을 보여줘서 제2의 박근혜 탄핵 사태가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도요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같이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박근혜 때는 없었잖아요. 투쟁 세력이. 정강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이 함께하는 자유마을이 지금 전체 해가지고 700만 명 이상 서명을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매일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에는 100만 명은 넘게 나옵니다. 무조건. 지난주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정말 1000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나는 그냥 후원하면 되겠지 아니고 나오셔야 돼요. 예, 돈으로 후원하는 거 일시적으로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헌금 많이 냈어요. 돈 내는 거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투쟁하고 저희는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다 돕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기분 좋아서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면 그건 노예입니다. 노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북한의 노예 생활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마스크를 배급제로 나눠주고 약국에서 주민등록증 까면서까지 3,000원씩 주고 사는 거, 그게 다 배급제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패스 왜 그렇게 시켰습니까? 전부 통제국가 만들려고 9시 이후에 통금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당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낮에는 4명 밥 처먹고 밤에는 2명 밥 처먹는 게 말이 됩니까?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2m 해가지고 코로나가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선동 당해왔어요. 국민들이.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녀도요 벌금 한 번 안 벌렸는데도 멍청한 국민들은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문재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만 선동 당합시다. 이제 TV 보고 그만 선동 당합시다. 정말로 그만 나갑시다. 자파 새끼들이 뭔 내용도 없는데 김건희 탄핵 왜 시킵니까? 윤석열 김건희 왜 선동하면서 탄핵시키자는 얘기합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김정숙이하고 김혜경이는 파도 끝이 없는 범죄가 드러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선동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속을 실 겁니까 도대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당신들의 어리석음이 방관한 것이 나중에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희들은 잘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아멘. 방관자들은 반드시 노예의 삶을 삽니다.